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수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 사냥꾼치고는 제법 멋진 외모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그저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덕수야, 오늘은 또 무엇을 잡아왔느냐? 마을 이장이 물어보자 덕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장님. 오늘도 토끼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 불쌍해서 놓아줬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럼 너는 뭘 먹고 살겠다는 거냐? 괜찮습니다. 산에서 나물이나 열매 따먹으면 되니까요. 이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덕수는 매일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냥감을 잡아놓고는 불쌍하다며 놓아주기 일쑤였지요. 저 바보 같은 놈이 언제까지 저럴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아주다니.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오히려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덕수의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바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마을의 늙은 대장장이 쇠돌이는 덕수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 친구는 볼 때마다 참 이상하구만. 이장님, 작년 겨울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말인가? 온 마을이 그 호랑이 때문에 벌벌 떨었지. 그때 덕수가 맨손으로 그 호랑이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이장이 턱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지. 하지만 저놈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못 봤지 않은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호랑이가 산 너머로 도망쳤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장님. 저번에 무거운 돌덩이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는 것도 봤는데 그 돌덩이면 장정 5이 달라붙어도 안 움직이던 것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덕수는 한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허허,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러게요. 뭔가 숨기고 있는 무림고수가 아닐까요? 에이, 이 사람아, 저리 순둥순둥한 사람이 설마 무림고수겠는가? 두 사람은 덕수를 바라보며 의아했지만 덕수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친구에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소. 이장이 중얼거렸지만 쇠돌이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마을 한쪽에는 매화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20살의 나이에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매화의 처지는 무척 불쌍했습니다. 매봉아, 오늘은 좀 어때? 누나, 기침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자겠어. 매봉은 어려서부터 폐병을 앓고 있어 몸이 매우 허약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남매끼리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지요. 걱정하지 마. 누나가 약값을 마련해서 반드시 낫게 해줄게. 매화는 남동생을 달래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약값은 고사하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매화에게 어느 날 운명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현 사또의 아들인 이현석이었지요. 아가씨,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이런 시골에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현석은 한양에서 내려온 멋진 양반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말솜씨도 좋았지요. 저는 그저 평범한 촌녀일 뿐입니다. 매화가 수줍게 고개를 숙이자 현석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범하다니요. 아가씨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같습니다. 현석의 달콤한 말에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자들의 시선을 받아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교양 있고 멋진 양반에게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가씨, 제가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약이 있습니다. 동생분께 드려보세요. 현석은 매화의 사정을 듣고는 값비싼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화는 감격했지요.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라니요. 아름다운 아가씨를 위한 일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부터 현석은 매화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비싼 약은 물론이고 맛있는 음식도 가져다 주었지요. 매봉의 병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그 양반이 누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럴까? 나는 신분도 낮은데 누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누가 안 좋아하겠어? 매봉의 말에 매화는 부끄러워했지만 속으로는 현석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석이 매화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매화,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지 않겠소? 한양으로요? 그렇소. 매화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시골에서 섞기에는 너무 아깝지. 내가 잘 보살펴 주겠소. 매화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석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동생이 걱정되었거든요. 동생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걱정하지 마. 한양에 가면 더 좋은 의원들이 많아. 동생도 함께 데려가면 되잖아. 현석의 말에 매화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석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처녀의 몸을 허락하고 말았지요. 매화야,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평생 너만을 사랑하겠다. 정말이에요? 선비님과 저는 신분이 다른데 정말 저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야.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게 평등한 거야. 현석의 말을 믿은 매화는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매화는 현석이 원할 때마다 인적 드문 숲속에서 그를 받아주었지요. 하지만 몇 달 후 현석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화야, 미안하다. 아버지께서 한양에서 혼처를 정해놓으셨어. 선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집안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매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남자가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 현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매화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매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지요. 그 후로 매화의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석과의 일을 알고는 매화를 손가락질했거든요. 저것이 양반님 품에 들었다가 버림받았다더라. 역시 문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처녀가 몸을 허락하고는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에 매화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현석이 떠난 후 매봉의 병도 다시 악화되었지요. 누나, 내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현서가 그런 말 하지 마. 누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희 병을 고칠 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하지만 매화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동생은 병들어 있고 그러던 어느 날 매화는 물레방앗간에서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석의 마을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우리 현석이 형이 예뻐했던 그 처녀 아냐? 맞네, 맞아. 현석이 형 덕분에 맛 좀 봤다던 그 처녀네. 현석의 친구들인 김진사와 박서방이 매화를 애웠었습니다. 우리도 현석이 형처럼 좀 맛봐야 하는 거다 아냐? 그러게. 어차피 한번 허물어진 담장인데 뭐. 제발 그만 놔주세요. 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웃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현석이 형이 내년 맛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했는데 어디 한번 보자. 김진사가 매화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매화는 필사적으로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 봐라. 저항하네. 그럼 더 재미있는데. 박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돌아보니 사냥꾼 바보 덕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수는 평소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 이게 누구야? 바보 사냥꾼 덕수 아냐? 맞다. 맞아. 사냥감 잡고는 놓아주는 그 바보. 바보야, 여기서 뭐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까 그냥 가. 하지만 저 처녀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덕수가 순진하게 말하자 그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바보가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얘야, 너는 신분을 모르나?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덕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싫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이 바보 자식이!
김진사가 화를 내며 덕수를 밀쳤습니다. 덕수는 그대로 넘어졌지요. 덕수야, 매화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덕수는 금세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튼튼하니까. 이 바보가 정말 죽고 싶나 보네. 박서방이 주먹을 들어 올렸을 때 매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해요. 저는 여기서 나갈게요. 매화는 급하게 물레방앗간을 빠져나갔고 덕수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김진사와 박서방은 허탈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매화 씨, 괜찮으세요? 덕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매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덕수야. 하지만 나 때문에 너까지 괴로움을 당할까봐 걱정이야. 저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악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인데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덕수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매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매화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현석의 친구들의 희롱, 병든 동생,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앞으로 괴롭힘을 당할 덕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매화는 밤중에 집을 나와 마을 뒤편의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지요. 살려주세요. 찬 강물에 빠진 매화는 본능적으로 소리쳤지만 강물은 이미 매화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덕수였지요. 매화 씨, 덕수는 재빠르게 헤엄쳐 매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매화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나왔지요. 매화 씨, 정신 차리세요. 덕수가 매화의 등을 두드리자 매화는 물을 토하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덕수야.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생명은 소중한 건데. 덕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매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진 몸이야.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나쁜 사람들의 희롱. 이렇게 살바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매화 씨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덕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매화는 더욱 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덕수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정말 더러운 여자야. 더럽다니요. 매화 씨는 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덕수, 너는 정말 바보야. 나 같은 여자한테 그런 말을.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매화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덕수의 순수한 마음에 매화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렇게 착한 덕수가 자신 때문에 앞으로 화를 당할까 봐서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덕수는 매화를 그림자처럼 지켜주었습니다. 현석의 친구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매화를 보호해 주었지요. 이 바보가 또 나타났네. 정말 끈질기다. 끈질겨. 김진사와 박서방은 덕수를 보며 혀를 찼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고 매화를 지켜주었습니다. 덕수야, 나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게 미안해. 고생이 아니에요. 매화 씨를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덕수의 말에 매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덕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이토록 평온해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현석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현석 도령님과 계실 때는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는데 매화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덕수와 있으면 왜 이리 편안할까?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인 걸까? 매화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현석에게 느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설렘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덕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현석 도령님은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했어. 하지만 현석의 친구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진사와 박서방은 현석을 찾아갔습니다. 현석아, 그 바보 사냥꾼이 계속 우리를 방해해. 그러게. 우리가 그 처녀 좀 건드리려고 하면 바보 같은 놈이 꼭 나타나서 방해하더라고. 현석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한심한 놈들아. 아직도 매화 그거 가랭이도 못 벌려봤단 말이냐? 에라이 멍청한 놈들아. 그런 바보 하나 처리 못해서. 우리가 직접 손을 쓰기엔 체면이 서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지. 그럼 사람을 시켜서라도 처리해. 그 바보만 없으면 그 계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냐? 현석의 말에 김진사와 박서방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며칠 후 덕수가 산에서 나무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내가 덕수라는 놈이지?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덕수가 순진하게 대답하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놈이 양반님들께 대드는 모양이던데. 양반님들요. 저는 그저 말이 많네. 오늘 여기서 내 목숨은 끝이다. 사내들이 몽둥이를 빼들자 덕수는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싸움을 안 해요. 싸움을 안 한다고? 그럼 그냥 죽어주겠다는 거냐? 저는 정말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요. 덕수의 말에 사내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바보네. 좋아. 그럼 편하게 죽여주마. 사내들이 일제히 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덕수는 피하려고 했지만 사방에서 몽둥이가 날아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덕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정말 어쩔 수 없네요. 그 순간 덕수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휘, 탁, 쾅! 번개같이 빠른 몸놀림과 함께 사내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덕수는 한 손가락만 사용해서 그들을 모두 제압해버렸지요. 어떻게? 마지막 남은 사내가 떨며 말했지만 덕수는 다시 평소의 해맑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정말 싸움을 싫어하는데 당신들이 먼저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사내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그런 사내를 보며 안쓰럽게 고개를 저었지요. 한편 도망친 사내는 김진사와 박서방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놈이 사람이 아닙니다. 이놈아, 뭐가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그놈이 글쎄 힘이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바보 사냥꾼 하나 못 잡았다는 말이냐? 도련님, 그놈이 글쎄 한 손가락만으로 우리를 다 쓰러뜨렸어요. 김진사와 박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바보가 무슨 무공을 안다고? 정말입니다. 그놈은 분명히 고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덕수를 우습게 보았고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그럼 이번에는 그 계집을 직접 잡자. 맞아. 그 계집만 잡으면 그 바보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며칠 후 매화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김진사와 박서방이 나타났습니다. 엉덩이를 그렇게 살랑살랑 흔들면서 어딜 그렇게 가시나? 저는 집에 가야 해요. 매화가 뒤로 물러서자 그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 바보 사냥꾼도 없네. 좋은 기회인걸. 제발 저를 그냥 놔주세요. 놔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들이 매화를 끌고 가려 할 때 또다시 덕수가 나타났지요. 매화 씨, 덕수야, 매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김진사와 박서방은 화가 났습니다. 으악! 이 바보가 또 나타났네. 저번엔 그냥 보내줬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맛 좀 보여줘야겠어. 김진사가 덕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가볍게 피했지요. 저는 싸움을 하기 싫어요. 싸움을 하기 싫다고? 그럼 맞기만 하겠다는 거냐? 박서방도 덕수에게 발차기를 했지만 덕수는 또 피했습니다. 정말 싸움은 안 좋은 거예요. 그들이 계속 덕수를 공격했지만 덕수는 마치 바람처럼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이놈이 이렇게 빨랐나? 설마 그때 그 심부름했던 놈들이 한 마리 사실인 건가? 김진사와 박서방은 점점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덕수는 바보 같은 표정으로 엉덩이를 긁고 있었지요. 선비님들,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매화 씨도 싫어하잖아요. 이 바보 자식이! 그런데 바로 그때 현석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현석아. 잘 왔어. 이놈이 바로 그 바보 사냥꾼이야. 현석은 덕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그 바보 사냥꾼이구나. 어디 보자. 현석은 한양에서 검술을 배운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덕수에게 다가갔지요. 바보야. 내가 감히 나의 친구들을 건드렸다고? 저는 그냥 매화 씨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매화를, 그 계집은 이미 내가 맛본 여자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현석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매화의 말에 현석은 콧방귀를 뀌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이쁘다 해줬더니 내가 진짜 이뻐했는 줄 아나 보네. 이거사,
하늘 같은 내가 하찮은 내년을 이뻐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내 친구들도 널 이뻐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빼고 이 사단을 만드는 거냐? 현석의 말에 매화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덕수는 그런 매화의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매화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여자는 그냥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무슨 좋은 사람 타령이야? 선비님, 더 이상 그따위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덕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현석은 알아채지 못했지요. 화가 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바보가 무슨 화를. 현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덕수가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의 현석은 그대로 나무에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지요. 현석아, 김진사와 박서방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덕수는 다시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실렸네요. 매화는 덕수의 놀라운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었어요. 덕수야,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김진사와 박서방은 기절한 현석을 부축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덕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지요. 매화 씨, 괜찮으세요? 덕수야, 고마워. 매화는 덕수를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지요. 덕수야, 사실은 나는 정말 더러운 여자야.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야. 정말로. 나는 현석에게 몸을 허락했어. 처녀가 아니야. 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매화 씨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덕수의 말에 매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덕수와 매화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덕수는 매일 매화의 집에 나물과 약초를 가져다 주었고 매봉의 병도 돌봐주었지요. 누나, 덕수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야. 누나도 덕수의 형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매봉의 말에 매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매화도 덕수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누나 얼굴이 빨개졌어. 매봉이 웃으며 말하자 매화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한편 현석과 그의 친구들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가 고수라니 믿을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겼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포기할 거야? 현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 사또님께. 그래. 그 바보가 관가를 우습게 본다고 하면 될 거야. 현석은 아버지인 사또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을에 불순한 자가 있습니다. 불순한 자라니? 덕수라는 사냥꾼인데 관가의 권위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고? 네. 저희가 마을 순찰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심지어 저희를 때렸습니다. 사또는 화가 났습니다. 관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당장 그 자를 잡아들여라! 네. 아버지, 현석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덕수가 아무리 고수라도 관가를 상대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관졸들이 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덕수라는 자가 여기 사느냐?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또님 명령으로 너를 잡아간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관가에 대항한 죄로 잡혀가는 거다. 관졸들이 덕수를 끌고 가려 할 때 매화가 달려왔습니다. 덕수야. 매화 씨,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덕수는 매화를 안심시키며 순순히 관졸들을 따라갔습니다. 매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뒤를 따랐지요. 관가에 끌려간 덕수는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놈이 덕수냐? 네, 사또님. 내 놈이 감히 관가에 대항했다고? 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아들과 그 친구들을 때렸다며?
그제서야 덕수는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현석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사또님, 저는 그저 매화라는 처녀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보호했다고?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양반들께 대든단 말이냐? 사또가 화를 내며 소리쳤을 때 갑자기 관가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관졸이 뛰어들어와 급히 보고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뭐라고? 사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산적 무리가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또는 당황했습니다. 관가의 무력으로는 그 산적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덕수가 말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놈이? 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 바보 사냥꾼이라는 내 놈이 산적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현석이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놈을 보내보세요. 어차피 죽으면 우리 손도 안 더럽히고 좋잖아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고 덕수가 죽으면 골칫거리가 사라지니까요. 좋다. 내 놈이 산적들을 해결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덕수는 기꺼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매화는 걱정되어 따라가려 했지만 덕수가 말렸지요. 매화 씨는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덕수야, 조심해. 덕수는 매화에게 미소를 지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정말로 흉악한 산적들이 있었지요. 야야, 여기 또 바보 하나가 올라왔네. 산적 우두머리가 덕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덕수라고 합니다. 덕수? 웃기는 이름이네. 뭐하러 여기 왔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덕수의 말에 산적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이 바보가 우리 보고 괴롭히지 말라고? 야, 내 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 해? 하지만 덕수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그만두세요.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에요. 이 바보 자식이 끝까지 바보 같은 말만 하네. 산적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며 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우두머리는 나무의 머리부터 박혀 있었지요. 어떡해. 다른 산적들이 놀라서 덕수를 바라봤지만 덕수는 여전히 평범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싸움을 싫어해요. 그냥 착하게 사세요. 이놈은 고수다. 산적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덕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모두들 나쁜 사람은 아닐 텐데. 그리고 잠시 뒤 덕수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영웅처럼 환영했지요. 덕수가 우리를 구해줬어. 아이고, 우리가 저런 고수를 바보라고 했다니? 천하의 고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사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덕수가 산적들을 물리친 것이었지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산적들을. 별일 아니에요, 사또님. 그냥 대화로 해결했어요. 덕수의 겸손한 말에 사또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사또는 속으로 생각하며 덕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수야, 정말 고맙다. 약속대로 모든 죄를 용서해주겠다. 감사합니다, 사또님. 현석은 아버지가 덕수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덕수를 건드릴 수 없었지요. 아들아, 내가 저런 고수를 적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앞으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어. 매화는 무사히 돌아온 덕수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덕수야,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그날 밤 덕수와 매화는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덕수야, 정말 고마워. 나를 지켜주고 우리 마을까지 구해주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매화는 덕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착한 사람이야. 덕수야, 나는 비록 더럽혀진 여자지만 예화 씨. 하지만 덕수, 너만은 내가 진심으로 좋아해. 매화의 고백에 덕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저도 매화 씨를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정말이야? 네, 매화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착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았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매화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현석과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유혹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덕수야, 정말 행복해. 저도요, 매화 씨. 덕수의 품에 안긴 매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남자를 만난 것 같았지요. 며칠 후 덕수는 매화와 매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매화에게 청혼했지요. 매화 씨, 저와 정식으로 혼인해 주시겠어요? 응, 좋아. 덕수의 말에 매화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덕수야. 내가 평생 잘할게.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덕수야. 그리고 매화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려. 결혼식 날 현석도 억지로 와서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덕수를 건드릴 수 없었거든요. 축하한다. 덕수. 고마워요, 현석 도령님. 덕수는 여전히 현석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이었지요. 혼인 후 덕수와 매화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화가 갑자기 덕수에게 물어보았지요. 여보, 사실 정체가 뭐예요? 정말 그냥 사냥꾼이세요? 덕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뒷골목에서 자랐어요. 뒷골목이요? 네, 한때 조선의 뒷골목을 통일했었던 패왕권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생활이 싫어서 이곳에 내려와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요. 매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요. 그럼 왜 바보인 척 하신 거예요? 진정한 강함이란 힘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평화롭게 살려고 했지요. 하지만 저를 지켜주려고. 매화 씨는 특별해요. 매화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덕수의 말에 매화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꿀 만큼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여보. 저도 여보를 평생 사랑할게요. 내가 더 고마워요. 저 또한 평생 매화 당신만을 사랑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화는 이제야 진정한 남자의 품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지요. 현석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따뜻하고 강한 사랑이었지요.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죠? 매화, 꿈은 내가 꾸고 있는 것 같소.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다니 말이오. 덕수의 따뜻한 품에 안긴 매화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후로도 덕수와 매화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현석도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덕수.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축하한다. 괜찮아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덕수는 너그럽게 현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석도 그 후로는 마을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오래오래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굳센 의지와 강한 힘을 지닌 덕수처럼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외윤의 강의 강자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덕수처럼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겸손하게 사는 것과 자신의 실력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